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울에 사는 32세 여성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요. 돌이켜보니 그때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금의 감사함까지 모든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에요. 당시 저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어요. 평소에도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꼭 좋아하는 브런치 카페에 데려가 주곤 했거든요. 저희는 서로의 가족들과도 자주 만났고 특히 남편의 여동생과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신우이라고 부를게요. 신우이는 저보다 3살 어린 29살이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잘 통했어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신우이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솔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정반대 성격이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한 편인데 신우이는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도 예약했고 청첩장도 인쇄를 마쳤어요. 신혼집 계약도 끝낸 상태였어요. 강남 3구의 새 빌라로 전세 보증금만 해도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양쪽 집에서 조금씩 보태서 마련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으로 절반 정도를 부담했고 남편 쪽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나머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혼수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유럽으로 정했고 항공료와 호텔까지 모든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결혼 준비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정말 다정했습니다.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도 준비해주고 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저희 일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간혹 응급 상황으로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었거든요. 그런 남편이기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정말 남편 될 사람한테 100%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응,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답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신우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할 게 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하고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평소 신우이는 밝고 경쾌한 톤으로 말하는데 그날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건 꼭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한강 산책로 쪽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11월 말에 쌀쌀한 바람이 볼을 스쳤는데 왠지 더 춥게 느껴졌어요. 신우이는 이미 여의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화사한 화장을 좋아하는 신우이가 그날은 거의 민낯에 가까웠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신우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거 오빠 방에서 찾은 건데.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아니었어요. 포옹하고 있는 모습, 다정히 뽀뽀하는 모습, 심지어 어떤 사진에는 2 사람이 함께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넘겨보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사진 정보를 확인해 봤는데 최근 것들이야. 지난달, 지지난달, 심지어 이번 주에 찍은 것도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갑자기 차가운 물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언니가 이런 상태로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 신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오빠 방 청소를 해주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찾은 거야. 처음에는 예전 사진인 줄 알았는데 날짜를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언니한테 말하기로 결정한 거야.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말할 수 없이 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혼자만 진심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우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맞는 말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신우이의 도움을 받아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어요. 신우이가 오빠의 일정을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치밀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화요일 저녁, 남편은 회사 야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확인해준 결과였어요. 그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그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있었고 여자가 남편의 뺨에 키스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이런 모습이었다니. 수요일에는 점심시간에 만난다고 했어요. 남편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와 만나는 걸 신우이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점심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동료들과 평범하게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과연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목요일에는 남편이 지방 출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강남역 근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신우이가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본 거였어요. 남편 뒤에 그 여자가 서 있었고 남편이 인출한 돈으로 뭔가를 사주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결혼 준비비로 써야 할 돈을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다니.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게 가장 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헤어지자고 할까? 아니면 혼내주고 용서해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신우이가 조언해줬습니다. 언니, 이런 남자는 고쳐지지 않아. 지금 용서해주면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은 짓 할 거야.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언니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걸 볼 수 없어. 맞는 말이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과 결혼 준비에 들인 돈과 노력이 아까웠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모든 게 준비된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을 취소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남편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모든 모습이 연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다 잘 되고 있잖아. 정말 모르겠어.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없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숨기는 게 뭐가 있다고. 그때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눈이 커지더군요. 이것도 모르겠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뭔가 변명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사과부터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니까 더욱 어이없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누가 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이건 그냥. 변명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적어도 진실하게 사과라도 하면 모를까. 오히려 화를 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였어? 결혼 준비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고? 잠깐 오해야. 이건 정말 오해라고. 오해? 이 사진들이 오해야? 목요일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것도 오해야? 남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나 봐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랑은 다른 거야. 그냥 재미로 만나던 거였어. 재미로.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저와의 3년 관계, 결혼 약속이 그에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저만 진심이었던 건가요? 제가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결혼을 꿈꿨던 건가요? 재미로? 나와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다른 여자를 재미로 만났다고?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냥 좀 헷갈렸던 거야. 헷갈렸다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여자랑 침대에 누워있는 게 헷갈린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언제부터야? 뭐가?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냐고? 한 6개월 정도 잠깐 만난 거야. 별거 아니었어. 6개월. 우리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과 거의 비슷했어요. 결혼식장 계약하고, 신혼집 알아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였어? 바보였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를 사랑해. 그 여자는 그냥. 그냥 뭐? 재미? 놀이?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미안해.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속이면서 재밌었니?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좀 더 얘기해보자고. 뭘 더 얘기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잤던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 여자랑은 끝낼게. 정말로 끝낸다고. 이미 늦었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남편은 계속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딸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아버지도 화를 내시면서 남편에게 실망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편의 부모님과도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 결혼 취소 후속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웨딩홀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취소 수수료를 물고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쇄된 청첩장들과 각종 예약금들은 날아간 돈이었어요. 총 손실액만 해도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지만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 전세 계약도 취소해야 했어요.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했는데 다행히 아직 입주 전이라서 계약금 일부만 손해보고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의 손해는 감수해야 했어요. 가장 난감한 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받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이 취소됐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하더군요. 어떤 친구들은 걱정스럽다며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사과하러 오신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딸아, 우리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두 분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잘못한 건 예비 남편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사과하시니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일어나세요.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그 애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 애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 우리가 단단히 혼내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기는 어려웠거든요. 죄송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예비 남편은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심지어 병원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누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그 여자와 아예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언니, 오빠가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갔어. 아예 이사까지 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는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죠. 정말? 응. 어머니가 충격받으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어. 오빠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도 그분이 걱정돼서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었어요. 딸아, 미안해. 우리 아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어머님, 몸 챙기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애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어. 그 여자한테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비 남편에 대한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사과하면서 정작 진짜 원하던 건 그 여자였던 거잖아요. 완전히 저를 가지고 논 거였어요. 신우이가 더 자세한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귀띔해 주더군요. 그 여자가 오빠보다 나이가 많대. 35살이고 이혼한 적도 있어. 아이도 하나 있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제가 모르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우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던 게 기억나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뭐? 왜? 그 여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쳤대. 회사에서 손해가 엄청났나 봐. 저는 신우이를 만나러 갔어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신우이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평소 밟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빠가 어제 집에 와서 짐 싸더라. 부모님한테도 아직 못 말했대. 어떻게 말하겠어.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렸다고. 남편은 IT 팀장으로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잃게 된 거였어요.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신우이가 또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화기 너머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언니, 정말 미친 일이 벌어졌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3천만 원을 줬는데 그 여자가 사라졌어. 뭐라고?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천만 원이라니. 그게 어떤 돈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빠가 퇴직금이랑 적금까지 다 깨서 그 여자 사업 자금이라고 줬대.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갔어. 정말? 응,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전 남편한테 큰 빚이 있었나. 봐, 오빠한테서 돈 받아서 갚고 도망간 거야. 오빠는 완전히 당한 거지. 오빠가 어제 밤새 울더라.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아.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3년 동안 사귄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남편은 일자리도 잃고 돈도 잃고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은 상황이 된 거였어요.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모든 걸 잃은 채로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확신하게 됐어요. 오빠가 완전히 망가졌어. 하루 종일 방에만 박혀있고 술만 마시고 부모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셔. 만약 그때 용서해줬다면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제가 입은 피해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억울했거든요. 저도 당한 게 있는데 혼자만 피해를 보는 건 억울했어요.
저는 신우이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나쁜 복수가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정도의 복수였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그동안 저를 너무 우습게 봤거든요. 먼저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왜 해고됐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남편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 편에 서더군요. 남편의 평소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도 몰랐어. 결혼 취소 잘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랑 살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다음으로는 남편과 같이 다니던 헬스장에 가서 회원권을 해지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트레이너들도 남편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남편이 헬스장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해 주기도 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속아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신우이의 도움으로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 심지어 해외에 있는 위치까지 파악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연락하는 거였어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정말? 다시 생각해 준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당한 그 여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2달 만에 보는 남편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엉성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내가 3천만 원 빌려준 거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도와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우리 결혼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손해배상? 웨딩홀 취소 수수료, 신혼집 계약금, 기타 결혼 준비비 합쳐서 1,0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500만 원까지. 남편은 고민하더군요. 하지만 그 여자로부터 3천만 원을 되찾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금액이었어요. 알겠어. 그런데 정말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누군지 알잖아. 병원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말로 그 여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해외에 있는 간호사 친구의 도움으로 그 여자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더 자세한 정보도 수집했어요. 돈이 좀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1,500만 원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약속한 대로 그 여자 정보 줄게. 저는 그 여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심지어 다니고 있는 직장 정보까지 모두 넘겨줬어요. 물론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얻은 정보였지만요. 남편은 정말 감사해 하더군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편은 그 정보를 가지고 캐나다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신우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돈을 되찾았어. 그 여자가 무서워서 돈을 돌려줬대. 남편이 직접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를 추궁했더니 겁을 먹고 돈을 돌려줬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 여자한테 또 속았어. 뭐? 그 여자가 오빠한테 울면서 사정했나 봐. 그래서 오빠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 여자랑 다시 만나고 있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3천만 원을 되찾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다시 같은 여자에게 빠져든 거였어요.
정말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전 남편 연락처도 파악해 두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 남편은 그 여자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여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양육비와 위자료 때문이었죠. 저는 그 전 남편에게 그 여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어요. 일주일 후 신우이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완전히 털렸어. 그 여자의 전 남편이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와 남편을 모두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는 양육비를 안 주고 도망친 죄로, 남편은 그 여자를 도와준 죄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거였죠. 남편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법적 문제까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였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의사 선생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의사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이었어요. 혼수도 별로 없었고, 신혼여행도 남편의 수술 일정으로 인해서 제주도로 간단하게 다녀왔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우이가 축하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고마워. 그때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언니가 현명하게 처리해서 다행이야. 네 오빠는 어떻게 지내? 아직도 혼자야. 이제야 정신 차리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 언니한테 정말 미안해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저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의사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복수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뿐이었어요.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배신당한 분노와 상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일들이 모두 제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미리 알아서 정리하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못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남편과 그리고 이해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우이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언니가 현명하게 잘 처리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다행이야.
정말 그래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배신과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소중함도 모를 뻔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당장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실화사연 라디오 재밌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